제 걸 다시 펼치면 아, 이 업체였구나 하면서 이제 팀장님들이 미팅하셨던 그 직접 적으신 내용들이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약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업 상태표를 작성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 IR 사업 계획서 저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물론 AI 통해서 쓰는 걸 배웠지만 그래도 기초 정말 실제로 사실 기반으로 써야 되니까 미팅 토대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매출 형성 근거에 대해서도 나오고 현재 매출 구조에 대해서도 다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IR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는 실제로 작은 풀이를 잘 하려면 이 기업 상태표를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음. 제가 네 번째 장 GPT님 대표님 제가 별명을 지은 거거든요. 피드백 혹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아직 계약이 없으신 그죠? 근데 피드백 받아보시면 정말 상세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장 GPT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피드백은 진짜 그러실 건데, 실제로 기업 상태표를 어떻게 적으냐에 따라서 장 대표님이 저 기업 상태표를 열으셨을 때 자금 루트가 나오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미팅을 어떻게 해오냐에 따라서 자금 루트가 달라지니까. 음, 그래서 꼭 쓰셔야 되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기업 상태표는 단답은 절대 적는 게 아닙니다. 네, 빈칸도 절대 없으셔야 돼요. 그 저희가 작성 방법을 하나씩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1주차 때 물론 간단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절대 과장해서 작성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사실 기반으로만 써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세 번째는 그거예요. 저희가 질문을 할 때도 조금 대표들이 어려울 만한 그런 일부러 그렇게 어려울 만한 거를 질문한다기보다는 좀 전문가답게 질문을 던지면 좀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대표들이 좀 건성건성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대충 물어보면 대충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맛있게 표현하는 것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성 대표 작성하는 취지는 그 회사에 정말 파고 들어가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모두 파악해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들? 네. 네. 다 제가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니까 다 드릴 겁니다. 네. 여기 첫 번째부터 이제 각 질문들이 엄청 많은데 이 질문들을 해야 되는 이유들도 그 질문을 해야 되는 취지들도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천천히. 자, 업체명 저희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뭐 기초 정보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구분을 해야겠죠. 처음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앞에 주 이런 식으로 보고 뒤에 붙던 뒤에 앞에 붙던 그래서 법인은 붙으니까 업체명을 물어봤을 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체명 당연히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마찬가지로 계엄령어를 이제 창업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1주차 때 배우셨지만 3년 미만 기업인지 3년 이상 기업인지 7년 미만 기업인지 7년 이상 기업인지 다 자금 풀이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엄령어도 사업자 등록증상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대로만 적어주시면 되시고 자, 사업자 등록증 주업종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많은 팀장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데도
팀장님들이 이렇게 적어오세요. 사업자 번호를 써오세요. 이거 아닙니다. 자, 저희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왼쪽에 업계가 쫙 있고요. 오른쪽에 업종이 쫙 있거든요. 근데 업종 맨 위에 있는 걸 쓰시는 거예요. 주 업종. 맨 위에 있는 거.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걸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도 오른쪽도 보시면 이제 1번은 신용등급 나와 있죠. 근데 2번은 생년월일을 쓰시는 건데 또 여기도 이제 많은 팀장님들이 이상하게 왼쪽에 KCB 쓰고 오른쪽에 나이스 써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나이스 점수 기준으로만 왼쪽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작성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간혹 팀장님들께서 대표들한테 그냥 이 파일 띡 던지는 거예요. 이거 작성해 주세요 하고 저희한테 피드백 요청하시면 저희는 알겠죠.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꼭 그 팀장님들이 직접 현장에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생년월일은 당연히 이제 청년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는 건데, 사실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굳이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위해서 나오는 성분도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方面 이유가 있으니까 꼭 그냥 작성해 주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사업장 소재지는요, 이제 1주차 때 나왔을 텐데 혹시 왜 물어보는 것 같은지 아세요? 어, 맞아요. 지역별로 특례 자금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장 대표님은 그런 특례 자금도 모두 다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최소한 9까지만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서울이면 서울, 뭐 경기도면 경기도, 인천이면 인천 이런 식으로 특례자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국가재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기억상 인천에 인천 거래소 생길 수 있잖아요. 인천 특례자금 진짜 많아요. 그리고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인천 쪽 집중해 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네, 인천 특례자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기 보시면 대표자의 주식 비율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팀장님들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 보통 상담 나갔을 때 많은 대표님들이 대표이자 주주죠 보통 웬만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간혹 정말 간혹 주주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대표자가 저희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최대 주주여야 정책 자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표자가 40이에요. 주식 비율이 40 그리고 타임이 30이에요. 또 다른 타임이 30이에요. 이럴 경우는 정식 자금이 될까요? 최대 주주인데. 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맘먹으면 저 30%, 30, 30 두 분이 대표를 자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최대 주주지만 예를 들어 저 30이 와이 아내분, 배우자분일 때 그러니까 대표자 40, 배우자 30, 타인이 30. 이럴 경우에는 될까요? 그렇죠. 이럴 경우 그 특수관계인은 대표자의 지분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판단하는 게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주식 비율도 꼭 체크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김영일에 이 계속 하는데도 계속 떨리네요, 이상하게. 호흡도 엄청 멈추고 신 애들한테도 맨날 했던 내용인데도 이렇게 떨리네요. 그 매출 구조도 이제 보시면 또
많은 팀장님들이 이렇게 막 원 단위까지 다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그거 아니고 만원 단위만 적어주는 겁니다. 만원 단위만.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근데 당해년도는 저희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두면 놔두면 되겠죠? 아니죠. 확인 불가, 뭐 아니면 해당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희는 빈칸이 없고 그냥 놔두시는 거 없어요. 다 체크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해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 여부는 보통 현장에서 대표님 매출은 작년도 얼마나 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어, 말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적으려면 저희 그 아까 문자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 부가세 자료 봤잖아요. 거기 보면 매출 정확하게 쓸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고 이익인지 결손인지는 대표자들이 웬만하면 알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근데 간혹 정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담당 세무사 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체크하는 겁니다. 저희가. 네. 세무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익 결손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쪽 네. 그리고 밑에 여기 실제 경영자 여부는 체크하는 이유는 바지 사장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는 건데 저희 정책자금 신보기보 진행할 때 바지 사장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 저희 IR 사업 계획서 쓰고 올려보내잖아요. 근데 바지 사장이면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또 반바지는 돼요. 반바지는 돼요. 반바지는 돼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아내분이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인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같이 일은 해요. 최근 사례거든요. 제 사례가 실제로. 어, 아내분은 실제로 일은 하는데 그걸 이제 반바지라고 하거든요. 반바지.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올라갔을 때 대화가 어느 정도 돼요. 알고 계시니까 일을 하고는 계시니까 그 반바지는 됩니다. 그래서 반바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럴 때는 옆에다가 아니오를 당연히 일단 체크해줘야겠죠. 근데 이것도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희랑 미팅하는 사람들은 실제 운영하는 대표가 맞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상 아내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 여기 뭐라고 체크해야 되죠? 아니오가 맞죠. 아니오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신용점수랑 뭐 생년월일 이런 거 지금 미팅하는 대표자 거 쓰는 거겠죠? 아니죠. 아내분 거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에 부분은 인적사항을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상 적혀 있는 대로만 써주시면 돼요. 뭐지? 이런 거. 그래서 여기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 반바지는 옆에다 가르치고 반바지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보기가 좀 편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까지 다 구분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4대 보험 경력 그리고 프리랜서 경력, 사업운영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량적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기보 쪽 진행할 때는 대표자의 경력을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그래서 꼭 4대 보험 경력도 작성해 주세요. 꼭 물어보시고. 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4대 보험 등록된 경력이 있다면 적어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정확하게 하는 거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보시면 돼요. 어, 아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여기서 보시는 거고, 저거는 4대 보험, 거기서도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해요. 그 대표자가 지금까지 등록돼 있었던 경력을 쭉 보실 수 있는 거, 그것도 가능하시니까 보시면 되고, 프리랜서도 4대 보험에 비해 경력 입증이 조금 어렵긴 하나, 그래도 경량적 지표가 가능하시
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업운영 경력이야 당연히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공학과 이것도 조금 그냥 넘어가시는 팀장님들이 많으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팅을 딱 나갔어요. 근데 실제 사례거든요. 제 사례는 아니긴 한데 장 대표님 사례거든요. 소방업 대표님이셨대요. 혹시 들으셨나요? 이 사례? 소방업 대표님이셨는데 대표자가 여성분이셨어요. 여성분. 근데 이제 장 대표님도 갔을 때부터 좀 의심을 하신 거죠. 대표자가 소방업인데 여자네? 했는데 아, 바신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전공학과나 이런 걸 다 물어보니까 실제로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당연하게 기간에 진입했을 때는 바지 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학과랑 이런 게 입증이 돼서 정확하게 입증돼서 대표자가 맞구나. 당연히 저희 기본 확인서 중에 여성계 확인서 또 하셨고 그래서 신고해서 승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과도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성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4대 보험 인원수는 가끔 물어보시는데 프리랜서들은 작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거 보시면 1년 이내에 채용자는 또 왜 체크할까요? 저희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뭐 지원금이 해당될 수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어, 가점이에요, 가점. 네. 1년 이내 채용자는 가점이에요, 가점. 그래서 꼭 체크를 하는 건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떼면은 그 날짜들도 다 나오니까 꼭 체크해서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예정 인원수도 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대표님 그 신규 채용 그 예정은 있으세요? 6개월 이내에 물어보면 실제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팀장님들이 미팅 나갔을 때 예정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예정이 가점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따가 하시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팀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세요. 진짜 안 되고 예정 인원수가 있으면 실제로 채용 공고도 등록되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니까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 꼭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 또 많은 팀장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예 아니요 그대로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거 이렇게 놔두시면 자금 루트 벌써 2개 놓치시는 거예요. 2개. 음. 이거 잘 나가요. 자금 재창업 자금 잘 나가거든요. 근데 요거 체크 안 해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재창업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영 컨설팅 사업자를 내기 전에 그 삼성 가전제품 설치 기사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개인 사업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폐업하지 않고 경영 컨설팅 사업자를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창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지? 배우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복습하시죠, 복습.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앞전에 이게 아시겠지만 삼성 사업자를 폐업하고 경영권을 새로 냈어요. 그러면 제 창업이 되겠죠. 네. 그래서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해주시면 장 루트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위에 저기 옆에 이거랑 다른 자금이요. 또 다른 자금 또 있거든요. 3개월 휴업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고 3개월 쉬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도 업종 전환, 주업종이 전환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생각보다. 특히 제조업 하시면서, 도소매 하시면서 제조업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주소도 마찬가지로 이전했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자동 루트가 있어요. 물론 다른 좀 부가 조건이 있긴 하지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옆에 폐업한 사업자의 주업종 있죠. 재창업 기준 설명 들으셨지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경영 컨설팅 사업자를 내기 전에 했던 사업자가 정책자금 불가 업종이라면은 재창업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세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 정책적인 불가 업종은 배우셨죠? 물론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음, 그 표현은 한번 정확하게 작은 마다 그래도 조금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업종, 그 불가 업종이.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경영 컨설팅 사업자를 내기 전에 뭐 유흥주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행성, 아무튼 그런 거 있죠. 불가 업종.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재창업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네. 폐업을 했었어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폐업한 사업자가 정책적 불가 업종이었다면 인정이 안 됩니다. 재창업. 그래서 폐업한 사업자 주업종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맞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요. 생각보다 많은 팀장님들이 떼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카페에 매뉴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수입할 때 식당 같은 걸 수입하면은 네. 안 써줬다면 이제 써준다고 재창하고 그런 게 어떻게 있었습니까? 재창업으로요? 식당 같은 걸 네. 수입한 다음에 네. 이제 재창업 하게 되면 이전에는 재창업 나왔는데 먼저 하나는 또 인다고 아니요 식당도 재창업 인정되는데 네. 아니요 가능합니다. 여기 기업 영어 매뉴얼 쪽 보시면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떼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물 꼭 가져가실 때 여기 나와 있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발행 방법. 친절하게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꼭 요거 많이 쓰실 거예요. 어떤 지원금에도 인증이나 할 때도 많이 쓰실 거니까 가져가실 때 또 그냥 쏙 가져가지 마시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위에 제가 다 책 쓰지를 못했는데 한번 작성을 할게요. 팀장님 실제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 있으시죠? 공기가 없어요.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빈칸이 없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단답으로 이제 밑에 쭉 보시면 여기 왼쪽에 회색깔 부분들 있죠. 이 회색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던지시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기업 상대표의 작성 노하우를 설명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사실. 정답은 없는데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미팅이 나오더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간혹 이게 작성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선생님, 회사에 실제 매출을 발생시킨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실제로 미팅 나가면 많은 대표님들이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만 써세요. 이렇게만 써서 저희한테 주신다니까 장 대표님한테 피드백 요청하신다니까요. 네. 음.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를 이해해 드릴게요. 이 실제 매출 발생시 주요 업무는 하는 질문의 취지는요. 그 회사의 매출 구조 모든 카테고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저희만 봐도 정책 자금 있죠, 인증 있죠, 뭐 경영 청구 있죠, 뭐 마케팅 있죠, 뭐다 엄청 많잖아요. 매출 구조의 카테고리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자, 그럼 실제로 갔을 때 회사의 실제 매출 발생시키는 업무가 어떻게 돼서 했을 때 많은 대표님들이 자동차 부품 이러고 말아버린다니까요. 그럼 팀장님이 어떤 분이 해보실까요? 팀장님 어떤 질문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부품 이렇게만 딱 하시고 이렇게만 적어오실 건 아니시잖아요. 어떤 질문 한 번 더 파고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지금 그 취지를 이해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파헤쳐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카테고리를 다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팀장님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많은 업체들을 관리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 파일 딱 키셨어요. 근데 자동차 부품 이렇게만 적혀져 있으면 이 회사가 제조업인지 뭐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는 건지 뭐 판매를 하는 건지 뭐 유통을 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표님, 자동차 부품이요. 그럼 자동차 부품을 뭐 제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도소매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카테고리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제조가 나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그러면 제조까지는 나왔죠. 그럼 자 여기서 한 번 더. 또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팀장님들이랑 당연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어떤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한 번 더 파고든다면? 그렇죠. 맞아요. 자동차 부품인데 부품이 그렇게 많은데 뭘 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팀장님들이 자동차 부품 이렇게만 적어서 오신다니까요. 사실 피드백 드리는 입장에서 물론 그래도 쥐어짜서 어떻게 하겠지만 자금 루트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팀장님들 처음이시니까 장 대표님이 피드백 주시겠지만 추후에 그때도 뭐 카페에 20개 댓글 달고 하시면 피드백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팀장님들이 자금 루트를 만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거 보시는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셨죠? 이해되셨죠? 계속 꼬리꼬리 물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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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회사의 장점들이랑 그런 것들 계속 꺼낼 수 있는 질문들이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제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부품을 제조하냐 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카테고리를 점점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떤 질문 해볼 것 같아요? 나중에 팀은 어떤 거 하실 것 같나요? 한번 더? 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와이퍼를 제조해서 제조 매출만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뭐 전자상 거래가 매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조해서 전자상 거래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회사에 나갔을 때 계속 꼬리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한계가 없겠죠. 계속 꼬리 물으면 계속 뭐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그 회사의 매출 구조, 그 매출 카테고리 정도는 다 분석해 오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에 뭐 수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떤 취지인지? 네. 음, 그래서 실제였으면 좋겠다. 그죠? 실제였으면 작업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자, 밑에 쪽 보시면, 자, 밑에 쪽 질문은 이제 그렇다면, 제가 위에서 카테고리를 다 분석했죠. 그럼 이제 그 카테고리를 분석한 것 중에, 그 중에 너네 주력 매출 상품이 뭐야? 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제조 매출인데, 그렇다면 회사의 주력 매출 상품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을 때, 아, 뭐, 제조, 그냥 부품 만들어. 이렇게 했어요. 또 뭐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거 또 한 번 더 질문하셔야 되죠? 파헤쳐야 되니까. 네. 그 이유 궁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매출이 높대요. 예를 들어. 그럼 왜요? 전자상거래가 왜 높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잘하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저 실제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어, 미팅을 가면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그냥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그 회사의 마진율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물건 갖고 오는지. 근데 거기서 진짜 루트가 생긴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계속 꼬리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도 자동차 카테고리,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분석했다면 카테고리를 분석한 것 중에 그 중에 주력 매출 그리고 이유까지 이유까지는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최소한. 근데 장사의 형태는요. 자 볼게요. 그 치킨집이요. 밑에 지나가는 치킨집인데 대표님 회사의 실제 매출 발생시킨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치킨 팔어. 맞잖아요. 근데 사실 장사의 형태는 비교적 적을 수 있는 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취지들은 밑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는 사례들을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래서 장사 형태든 사업 형태든 다 빠짐없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이유까지. 예를 들면 뭐 전자상거래가 매출이 높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죠. 아, 대표님 전자상거래 매출이 왜 높으세요?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는 뭐 전문 쇼핑몰 했던 경력자가 있고 뭐 그래서 우리 모든 플랫폼이 다 이쪽도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핫해 뭐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용을 또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주력 매출 상품의 시장은 어떤지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실제로 질문을 던지면 물론 저희가 챗 GPT나 뭐 클로드 해서 IR 사업 계획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 계획서 부분에서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시장 조사 들어가죠. 내용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요. 대표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 장점 요소인 시장 상황이 있다면 그 회사의 정성적 지표에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뭐 경영 애로사항이 있어요. 시장을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지금 원자재 비용이 상승 실제로 많아요. 이거 사례 많아요. 상승해가지고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자금 루트가 나온다니까요. 음.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뭐 반대로 장사 형태 같은 경우는 치킨 시장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아이씨 뭐 똑같이 뭐 이런 대답 진짜.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장사 형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장사의 형태들도 피부로 느끼는 건 대표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더 물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님 주력 매출 상품의 현재 시장이 어떠세요? 물어봤는데 아이 뭐 똑같지 뭐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 하실 것 같으세요? 네? 한번 더?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네. 한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비 같은 게 아마 상승이 됐으면 배달비 비용 상승에 가격이 전가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일단 조금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라면 그냥 그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지. 아, 대표님, 그래도 대표님 지금 많은 업종 중에 대표님이 굳이 지금 이 업종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왜 하시는 거예요? 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한 번 더 대표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 시장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정답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밑에 쪽 보시면 이제 타 회사와 상품과 차별점 이것도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회사의 장점 요소가 나오겠죠. 편하게 물어보면 자동차 부품을 예를 들었잖아요. 저희 대표님 타 회사와 어떤 차별점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 뭐 그건 똑같이 뭐 자동차 부품이 다 똑같이 뭐 이렇게 실제 나온다니까요. 실제 미팅 가면은 대표들이 다 건성건성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꼬리를 이렇게 저희 지금 같이 연습해 본다 생각하고 네, 편하게. 네. 좋아요. 좋은데 이제 좀 더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자동차 브레이크랑 와이퍼만 제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저는 그 이유를 한 번 더 물어볼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브레이크 패드랑 와이퍼를 생산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답이 예를 들어 나왔다 칠게요. 아,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브레이크 패드에 금형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대량 생산이 많은 차종으로 가능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이게 흐름 이해 좀 되세요? 물론 제가 다 지어내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계속 그 회사의 장점을 계속 코치코치 물어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의 취지는 그 회사의 장점, 정성적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아시죠? 저희 다 파악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코치코치 깨묻는 거 계속. 그래야 미팅률이 계약률도 올라가고 어, 작업 뿌리도 실제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판매 루트도 똑같아요. 사실 1주차 때도 간단하게 배우셨겠지만 안정된 B2B 거래처가 많다면 그 회사는 안정된 기업으로 봅니다. 알고 계시죠, 팀장님들? 네. 그래서 B2B인지 B2C인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예를 들어 관공서 기주 위협이라 해서 써 있어서 그런지 관공서랑 거래하는 것만 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B2B랑 B2C 차이 아시죠? B2B는 기업 간에 거래하는 걸 B2B라 하고 소비자랑 거래하는 걸 B2C라고 합니다. 그래서 B2C인지 B2B인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장사의 형태한테 갑자기 대표님 그럼 주로 거래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B2B세요? B2C세요?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일반 손님이지 하신다니까요. 근데 자 여기서 살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자 한식 뷔페였어요. 한식 뷔페. 한식 뷔페. 여기까지 회사 매출 배송시킨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한식 뷔페 뭐 한식 팔지. 그러면 그래서 주력 매출 성분 뭐세요? 아 우리 김치가 맛있어. 뭐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 이게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그냥 장사의 형태 재단 컨설팅이었어요. 재단 컨설팅.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현재 주요 거래처 나왔을 때 밑에서 여기서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했는데 아 내가 최근에 롯데 그 주변에 롯데건설이랑 3억짜리 중석식 계약했어. 이 사례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례로 신고해서 1억 나온다니까요. 장사의 형태지만 물어봐야 된다는 거. 물어봐야 된다. 이해되세요? 취지? 네. 여기서 나왔어요. 한식 뷔페. 향후 거래가 예상되는 시장 또는 거래처가 있으세요? 했는데 갑자기 롯데건설이랑 중석식 계약.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자, 일반 치킨집이었어요. 치킨집. 실제 매출 발생시킨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치킨 팔지. 매출 주력 상품이요?
양념치킨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그냥 재단 컨설팅에서 재단 컨설팅. 근데 요 새로운 상품 서비스에서 나 이제 지금 치킨 이거 하는 거 그만두고 밀키트 치킨 제조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공장 계약도 어느 정도 해놓으셨어요. 이런 정황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기부해서 신규 법인으로 제조업으로 창업해서 1억 나왔어요. 1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의 형태지만 루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사례 또 중요한 거니까 또 계속 풀어드릴게요. 사례. 기억이 나요. 또 어떤 사례가 있었지?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적어왔거든요. 요거 있어요. 요거. 자, 일반 음식점이었어요. 김치집, 김치 전골 파는 데였거든요. 똑같아요. 위에서도 김치 전골. 우리 김치 전골이 맛있지. 이랬는데, 그러면 새로운 상품 서비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했는데, 이분은 실제로 밀키트를 제조해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약속이 있었어요. 조금. 근데 매출 비중은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게 더 많았지만, 어, 이게 매출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일반 음식점이 기부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보통 저희 재단 컨설팅이 맞잖아요. 근데 그런 정황들로 기부해서 1억 나왔습니다. 1억.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 없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루트가 달라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또 프랜차이즈업이었어요. 프랜차이즈업. 프랜차이즈업은 신고해서 좋아해요. 신고해서. 근데 기고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업이 주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죠? 그죠? 가맹비나 뭐 원자재 비용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원자재를 이제 어디 다른 데서 떼와서 가맹 점주들한테 드렸는데 이게 원자재 비용의 마진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실제 공장을 매입을 했고 이런 제조의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인데 원래 기부에서 싫어요. 근데 기부에서 3억 나왔어요. 3억. 어. 근데 네, 네. 그런 식으로 판이 달라진다는 거 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그래서 꼭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고, 자, 뭘 때문에 상황이 나왔어요? 제조업으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식자재 납품을 하면서 마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장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조업으로 기부해서 나갔습니다. 3억. 그리고 사례를 적어왔는데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음, 있어요. 자, 그것을 원래 이제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박살난 업체였어요. 신고를 진입을 했어요. 그 대표가 저희를 만나기 전에. 근데 이미 부결을 맞았던 거죠. 근데 미팅을 나갔을 때 거래가 예상되는 시장 또는 거래처가 있으세요 했는데 60억짜리 공급 매출 계약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6억을 받으셨어요. 근데 원래라면 더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재무제표 너무 박살이 나 있어가지고 1억 나왔어요. 신고해서 1억.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담당자한테 1억.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겨요. 실제로 미팅 나가시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실제 매출 발생시키는 주요 업무를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 도소매였어요. 주 업종이. 근데 실제로 OEM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기는 이제 자기네가 직접 제조를 한 게 아니니까 제조업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시겠죠? 대표님들은 모르니까. 근데 제조업으로 만약에 인정이 되고 바뀐다면 자금 루트가 또 달라져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음.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 다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회색깔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던지는 부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번씩만 더 쭉 짚어드릴게요.
볼게요. 자, 이쪽 회색 부분들 좀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서 질문 취지는 이 회사의 매출 구조 카테고리를 전부 다 분석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밑에서는 카테고리를 분석한 것 중에 카테고리 분석한 것 중에 주력 매출 상품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물어보는 취지는 이제 그 회사의 정성적 지표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안 좋은 사례가 나왔을 때는 경영 애로사항이 나온다면 또 자금 루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타 회사와의 다른 차별점 요거의 질문 취지는 그 회사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사실 그 회사의 장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고 B2B도 마찬가지로 안정된 거래처가 많다면 안정된 회사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 사례들 다 기억하시죠? 장사의 형태지만 갑자기 판도가 바뀐다는 거. 근데 이렇게 판도가 바뀐다는 거 알고 예를 들어 혹시나 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일본 음식점 미팅 가셨어요. 근데 대표자들이 이거 작성하다 보면은 한 5억이 필요해 예를 들어 절대 안 나가는데 재단 컨설팅 5억 쉽지 않은데 그럼 대표님 밀키트 하시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들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현장에서 해체 분석을 해 오셔야 자금 루트가 생긴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음. 지금 1시간 정도 거의 하신 것 같은데 한 15분 정도만 쉬고 밑에 여기 파란색 부분들 진행해 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없으면 꼭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도소매 그 주업종이 도소매인 경우는 이제 독점권이 있는지 전자상 거래를 하는지 그리고 자사몰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없으면 마시고 있으면 써주시고 네. 그리고 또 OEM 제조 있어요. 그 팀장님 혹시 OEM이랑 ODM 구분 가능하세요?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자, OEM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품 도면도 있어야 되고요. 그 원자재도 실제로 대표가 직접 구매를 해야 되고 공장한테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일만. 어, 자체 공장은 없으니까 일만 시키는 거. 이게 OEM이에요. OEM. 근데 ODM은 공장 자체에서 물건이랑 이런 걸 다 만들어요. 근데 출고될 때만 자기 브랜드로 이제 텐깔이라고 하죠. 자기 브랜드로 나올 때는 ODM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사이긴 한데 ODM도 제조업을 해서 기부해서 나갔어요. 1억. ODM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ODM보다 OEM이 더 정확하겠죠. 제조 입장이. 근데 제 사례도 하나 풀어드리자면 기술 보증 기금이었어요. 그분도 저희를 만나기 전에 그 용인 지점은 또 그 지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딱 담당 관할 지역이 한 곳이었어요. 용인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저희를 만나기 전에 똑같이 담당자한테 거절당했어요. 거절. 근데 저희 그 IR 사업 계획서 그리고 제조 정황들 그런 것들 최대한 IR 사업 계획서에 넣고 특허처럼 잡아서 다시 갔어요. 근데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담당자였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좀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좀 심하긴 한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기술 인치라고 해가지고 기부에서 걔네들도 기술 인치가 제가 그때 처음 겪어본 건데 약간 기술을 보호해 놓는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특허처럼 비슷하게 기본 쪽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인치 하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ODM인데도 이렇게 나갔다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제조 들어가 있으셨어요. 아, 신고 기구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조업이면 저희 재무제표상 제품 매출로 찍혀야 되잖아요. 근데
신보 기본은 제조의 정황이 확실하다면 평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저희 직접 대출 기관 있죠? 뭐 중진공이나 소진공 이런 데들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걔네는 그럼 내년에 제품 매출로 다시 찍고 오세요.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특별히 얘는 제조, 그렇죠. 네. 특별히 된다는 그러니까 신보 기본은 없어도 제조 정황이 확실하다면 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도소매 하시는데 운임을 하세요, 실제로. 근데 도면이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모르시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OEM 제조인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OEM 제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물어보시면 사실 미팅지만 나가도 알잖아요. 사업자 경쟁을 보는데 제조업이래. 근데 공장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OEM인가? ODM인가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는데 제품 도면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재도 하시는지 그 브랜드로 제작이 되시는지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특허 출원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거죠. 대표님 특허 있으세요? 있으면 몇 건 정도 써주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해당 없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팩트 기반이에요. 팩트 기반. 사실 여기가 저희가 특허 출원 잡아주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팩트 기반은 그 저희 미팅 당시 기준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도 그냥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있으면 적어 주시면 되고 없으면 마시고. 근데 인근 자격증도 포함입니다. 다 적혀 있죠.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출 실적 증명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수출 실적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현재 기준, 작년 기준 1년이 아니라 현재 기준 1년 안에 네,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계획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당연히 해당 없음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여기 연구소 부분에서도 이제 아직 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직 인증 수업을 안 들으셔서 좀 이해는 안 되실 수 있는데 미팅 나가시면은 이 업체 벤처 되는데 이 업체 이노베이션 되는데 이런 게 눈에 좀 보이시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세일즈 포인트가 생기겠죠. 저는 그래. 인증 여기 체크하면서 딱 보이시면 여기 연구소 되는데 아니면 벤처 되는데 대표님 벤처는 생각 없으세요? 사실 같이 팔아버리는 같이 그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팩트 기반으로만 있으면 적어주시고 없으면 마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개인 대표자 신용 대출액도 적어주시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자의 신용 점수도 중요하듯이 대표자의 기대출도 중요하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도 성과 뭐냐 3주차 후기 남겨주시면은 그 대표자 홈페이지 있어요.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개인 인증만 하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 인증만 하면 되는데 그 대표자의 대출이 다 나오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성과 후기 써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그걸로 많이 응용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그 사이트 알아보려고 100만 원 내고 알아온 거거든요. 제가 그거 오픈할게요. 이해되셨죠? 근데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그냥 법인 사업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게 있다면 써주시는 거고 없으면 마시고 그리고 정책자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은 뭐 다른 쪽을 우회를 해야 될지 해야 되니까 정책자금 기대줄도 기간명이나 금액까지도 꼭 써주시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부분에 이제 국세 체납 체크해 주시는 건데 뭐 어려운 거 없겠죠 당연히 세금 체납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저희 어떤 서류 떼야 되죠? 그죠? 완납증명서 떼시면 되십니다. 근데 그 완납증명서 떼시는 건 매뉴얼은 카페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자주 보시고 서류를 떼서 보시면 되고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체납 여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체납 같은 경우도
있다면 원래 원칙상 이제 세금 체납이 있으면 정책 자금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근데 이제 또 다른 풀이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버거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체크를 해주시면 장 대표님이 하나하나 피드백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있으면 있으면 yes, 없으면 no 이런 식으로만 써주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 필요자금, 최소 필요자금, 자금 사용 계획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진짜 많은 팀장님들이 이렇게 적어오세요. 10억. 이렇게만. 진짜. 저희 그 IR 사업계획서 배우셨잖아요. 거기에 자금 사용 계획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 여기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 자금과 최소 필요 자금 취지는요. 질문 취지는 이제 간혹 미팅 나가서 물어보시면 대표님 필요 자금은 얼마나 되세요? 아, 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한 10억 해줘. 실제로 이래요. 진짜 많은 대표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적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대표님, 저도 대표님, 정말로 쉽게 말해서 10억 해드리면요. 저도 흡을 수수료 많이 받고 좋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5천만 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의 플랜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금액 얼마나 되시죠?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세요. 조금. 음. 근데 진짜 특수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 3억이 필요해. 나 3억 아니면 대출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 이유를 그런 분들 구분하려고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진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일 다 해서 2억이 나왔어요. 상황이 필요하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자금 안 받는데요. 그럼 저희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런 거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대표님 얼마 필요하세요? 하면 한 10억 해줘. 진짜 이런다니까 진짜로. 진짜로. 근데 10억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유 되셨죠? 네. 꼭 특수 케이스 일정 금액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금액과 그 이유까지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하시니까 실제로 물론 AI가 잘 써주지만 사실 기반으로 써주셔야 되니까 최소한 자금 사용 계획까지도 여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 여기 밑에 쪽 보시면 예상되는 기대 매출 효과 여기에도 진짜 제일 많아요. 이렇게 써온다니까요. 10억, 10억 이렇게. 이거 10억 이렇게 쓰면 성격서 어떻게 써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네. 어떻게 쓸까요? 못 쓰겠죠. 네. 진짜 못 써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의 대표님 그러면 예상되는 그 대표님이 예를 들어 위에서 1억이 필요하다 했어요. 대표님 1억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대표님의 만약에 기업에 1억이 자금 조달되시면 어떤 매출 변화가 생기세요? 그러니까 현재 매출 구조는 최소한 파악을 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현재 매출 구조까지는 파악을 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매출 향상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왜냐면 여기가 현장에서 나오는 좀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분명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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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어요. 사실 대표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건성건성 대답하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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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판넬 쪽이시면 판넬을 판넬이 주 매출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판넬을 조금 더 싸게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정된 거래처가 많다든지 이유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조금 애매한 게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또 제가 중요한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과장은 하면 안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들의 그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계속 꺼낼 수 있게끔 저희는 계속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근데 이게 저라면 건설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공사권을 따내야 뭐 판넬을 뭐 설치를 하던 뭐 판넬을 뭐 납품을 하던 할 거잖아요. 또 판넬을 납품을 하는지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아니면 건설 계약은 어떤 식으로 따시는지 그 회사의 장점이 있는 건지 공사는 어떻게 따시는지 그런 걸 조금 더 파악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네. 답변이 좀 되잖아요. 네. 네. 하나라고 네. 하면 재밌더라고 하면 가족이 문제들이 있고 품질, 가족과 품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QCD 같은 그런 전략적 지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정성적 지표만 보면 더 하라고 하셔가지고 정량적 지표도 같이 파악하는 건데. 근데 그거 맞는 네. 데는데 이제 짜내기 위해서는 그렇고 이제 정량적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하나 있으면 품질이 우수하고 네. 가격이 저렴하고 납품이 빠르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어디다가 아, 뭐 어떤 질문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그 회사의 장점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 타 회사와의 상품 차별점? 네, 이쪽 칸에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정도 차이 지표를 네. 일부러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이 질문에는 정성적 지표만 적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칸이든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그러니까 최대한 그 회사의 해체 분석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칸에는 뭐 정성적 지표만 적어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네. 어떤 내용이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그래서 빠르게 한 번씩만 더 복습을 해드리고 다음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체명은 아까 저희 질문 취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예비 창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비 창업자 미팅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호명은 모르네.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뭐 예비 창업자 레스터 해당 없음. 아니면 아직 확인 불가.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칸은 없다.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겠죠. 사업자 등록증도 예비 창업자니까 뭐 계획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없으니까 확인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개업 연월은 왜 물어봐야 된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네. 저 잘한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창업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거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사업자 번호 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자 등록증 상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 업종 쓰시는 거예요. 오른쪽 맨 위에 맨 첫 번째 있는 주업종 써주시는 거고 오른쪽은 또 신용점수 나이스 기준으로 쓰는 이유는 왜일까요? 맞아요.
공식적인 기관에서 보는 게 나이스 점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이스 점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이것도 청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인데 꼭 있는 사실 그대로만 써주시면 되고 사업장 소개진의 특례자금 말씀드렸죠. 특히 제가 자주 하는 인천, 저는 부천에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인천 좀 업체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인천 특례자금 굉장히 잘 나가서 굉장히 꿀팁. 그 지분도 이제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아까 이거 제가 4대보험 이거 가입자 정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 거기에요. 거기 그 건강보험 자격증 확인서 그거 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 매출은 뭐 사실 이걸 또 과장해서 쓸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10,000원 단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결손 이익도 꼭 체크해 주시기로 했죠. 네,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실제 경영자 여부도 꼭 체크해주셔야 돼요. 밭인지 반밭인지 아닌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경력사항들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는 여자일 경우에 꼭 진짜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뭐 1주차 때 너무 잘 설명드렸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자를 좀 약자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지 사장 의심이 굉장히 많아서 꼭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재창 여부 기준 잘 아시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체크 꼭 해주셔야 되고 그냥 놔두시면 작업부터 2개 놓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 한 번 더 이해만 하실게요. 이해만 모든 카테고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정성적, 정량적 지표 모두 다 적는 거예요. 모두 다. 음. 이 카테고리를 분석하고 밑에는 이제 카테고리 분석한 것 중에 주력 매출 상품이 뭔지. 그러니까 저희 올카만 생각해도 저희 이거 강의 사업부 있고 또 경영 컨설팅 사업부 있고 또 마케팅 사업부도 있고 또 보험 사업부도 있잖아요. 그럼 저도 물어봐야겠어요. 어떤 매출이 가장 높은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또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다 분석하고 그 회사의 주력 매출이 뭔지까지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시장 상황 말씀드렸죠. 어떻게 좀 자금 루트가 생기는지 장점이면 IR 사업 계획서에 정확하게 시장상 어필이 가능하고 만약에 단점이 나온다고 하면 애로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자금 루트가 생기는 경우도 많더라. 그러니까 대표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대표들밖에 모른다.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타 회사의 회사와 상품과 차별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장점이겠죠. 정상적 지표, 정상적 지표 모두 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2B 거래인지 뭐 B2C인지 확인해 주시는 거고 현재 주요 거래처도 한 세네 군데 정도는 만약 있다면 적어주시면 좋아요. 좀 유명한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SK 뭐다 이런 우량 업체라고 하면은 그 회사 잘 나가겠죠. 네, 그런 거 체크해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 사례들 기억하시죠? 여기서 아까 장사 형태지만 진짜 유치하지만 판도가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밑에는 뭐 워낙 쉬운 영역들이라 팩트 기반으로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것들 이해되셨죠? 넘어갈까요? 다음 걸로. 네, 넘어갈게요. 일단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기업 상태표를 작성을 다 하시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계약서로 또 넘어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이것도 자연스럽게 대표님 계약하시죠 하시고 하셔도 되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업사원이니까 조금 더 맛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오늘 자금 상담을 조금 심도 있게 진행을 도와드렸는데 대표님 기업에 자금 플랜을 제작해 드리려면요. 저희는 계약서가 작성이 되셔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계약서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딱 펼치시는 겁니다.
계약서 샘플 다 받으셨나요, 팀장님들? 물론 제가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 궁금해서. 아, 읽어보셨어요? 여기 그 AA 기업 파트너스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죠. 네, 꼭 팀장님들 브랜딩명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일단 이 계약서를 쓰는 취지는요, 이게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법률적으로, 예, 법률적으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취지 이해하시죠? 계약서 작성 취지는 법률적으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이것도 브랜딩명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보기관으로 오인하지 않게끔 브랜딩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한번 브랜딩 하실 때 꼭 신중하게 해서 여기 꼭 수정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으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영 의뢰자는 당연히 대표자겠죠. 대표자 성함을 쓰시는 분은 성함을 가끔 법인 회사명을 써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먹튀가 발생됐어요. 근데 뭐 소송을 거는데 법인이 적혀 있었어요. 그 법인 통장에 돈이 없으면 저희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쓰는 거예요. 대표자. 네. 대표자 성함 쓰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은행에 팀장님들 성함 쓰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 갑을 나눠져 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을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일합니다. 진짜 대표들이랑. 네. 혹은 더 위에서 저희가 일을 해요. 진짜. 값을 굳이 나누실 필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조는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1조는 뭐고요, 2조는 뭐고요, 3조는 뭐고요 이렇게 읊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대표님, 제가 1조부터 3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컨설팅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 일반적인 계약 내용입니다. 하고 그냥 1조, 3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4조는 꼭 읊어주셔야 됩니다. 4조. 자, 여기를 또 정확하게 안 하시는 분들은 목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되고, 꼭. 자, 일단은, 대표님, 저희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업무 추진 비용 5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근데 업무 추진 비용 발생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두 가지. 자, 이거는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제로 저희 기업 상태표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장 대표님한테 처음에 당연히 피드백 주실 텐데, 그 작은 플랜 제작하잖아요. 네. 피드백 받은 거 그대로 대표자한테 톡 보내실 거 아니시죠? 최소한 제가 2차 루틴 때 보여드리겠지만 최소한 PPT로는 옮기셔야 되죠. 그렇죠? 피드백 받은 거 PPT로 옮기신 샘플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옮겨서 유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형화 작업을.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대표님이 저를 믿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 대표님 기업에 최신 자금 리서치를 하고요. 대표님 기업에 맞는 최선의 자금 플랜을 제작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안에 국가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는 대표님 기업에 맞는 자금 협상용 IR 사업계획서를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저희 IR 사업계획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 간혹 이거 업무 추진 비용을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또. 그 사업계획서 쓰는데 최소 30분,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비용 안 받고 하면 좀 열받지 않으세요? 진짜 모르는 거긴 한데 자금이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돈 받고 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좀 작은 리서치에서 플랜 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장 대표님이 피드백 주시지만 팀장님들이 1주차에 배운 내용으로 그 업체 진짜 자금 루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2시간 이상 걸려요. 저도. 한 업체당. 진짜 3, 4시간 그 이상 걸리신다니까요. 돈 받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이유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진행하다 보면 각종 행정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행정 업무들까지 같이 대행을 해드리는 비용 포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대표님 계획에 맞는 작은 플랜 제작 비용이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이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행정서류, 대행 업무. 자, 제가 세 가지, 두 가지를 나눈 이유는 마지막 두 가지는 조금 감성적인 거긴 해요. 예를 들면, 대표님, 이렇게 실제로 저 현장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대표님, 제가 오늘 저를 믿고 결정해 주시면 대표님 한 번만 찾아뵐 건 아닙니다. 2차 미팅, 3차 미팅 진행하실 텐데 그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식사비, 이동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두 가지 중에 밑에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 최소 인건비와 이동비, 식사비.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가 서비스 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 품목이 아니더라도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궁금증이 있으실 때 저희한테 질의를 주시면 저희 회사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해서 정보를 드리는 정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팀장님들도 처음에 전문가들이랑 저희가 안 되어 있으실 거잖아요. 만약 실제로 막 Q&A가 들어오셨어요. 질의가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고 또안 하세요. 해주세요, 대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팀장님? 장 대표님, 장 대표님 피드백 하시면 돼요. 장 대표님이 약간 저한테도 맨날 하셨던 말씀인데, 저도 실제로 이제 회사를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 회계도 어떻게 할 줄도 몰랐고, 막 그랬는데, 막 이거저거 다 물어보니까, 챗GPT처럼 진짜 피드백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그래서 제가 별명을 장 GPT로 지은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약간 조금, 대표님도 조금 모르시는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즐기신다고 하시거든요. 좀 이상하시죠? 그리고 좀 즐기신대요, 그런 거를. 그래서 아무튼 편하게 장 대표님한테 해주시면 되십니다. 아마 잊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했고, 자문을 구해서 정보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두 가지 이해되시죠? 네. 한 번 더 짚을게요. 중요하니까. 저희 계약 본질이니까 중요하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작은 플랜 제작 비용이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사업계획서요. 세 번째는요? 맞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렇죠. 그중 이동비, 식사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하고 다섯 번째는요? 그렇죠. 약간 질의 주시면 회사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드리는 정보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건데, 자, 4조의 2번 보시면 여기서는 또 클로징 비법이었죠. 클로징 비법. 요거 꼭 하셔야 되고, 이것도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다 중요하지만 물론 어쨌든 계약이 또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 대표님 절대로 그러실 분은 아니시지만 간혹 정말 한 10분 중에 한두 분씩 저희가 작은 플랜을 제작해서 드리면요. 일방적으로 컨설팅을 회피하시거나 연락 두절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 저희는 모든 계약을 후불 수수료 규정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실제로 먹튀 하려고 연락 두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대표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간혹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견적서 전액과 민사소송 비용까지 법률 비용까지 나온다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연락 두절만 안 되시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표준 RP 잘 하시고 기업 상태표 잘 하시고 여기까지 오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성함 사인해 주세요. 근데 간혹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착한 사람 가서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요거 빼먹으시면 먹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먹튀 사건이 없습니다. 소송건도 단 한 건도 없고요. 네.
요거 100만 원이요? 네. 아, 그 100만 원은 실제로 1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네. 저도 지금 100만 원을 사용하는데 그래도 팀장님 처음이시고 하니까 수강 팀장님들한테 50만 원으로 결제를 해놓은 거지. 실제로 이제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금액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오실 거거든요. 팀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럴 때가 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지키실 거잖아요. 유형화 작업을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 금액 받고 하기에는 조금 기분 나쁜데 이럴 때가 오실 거예요. 그때는 맥시멈 100만 원까지 올리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는 당장은 팀장님들이 계약 건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쪽 뒷장에서는요. 6조, 9조, 10조만 읊어주시면 돼요. 6조, 9조, 10조만. 요거는 작성해 주세요. 작성. 메모해 주세요. 자, 6조를 읊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표님, 저희가 작은 플랜 제작을 해드리면요. 절대로 제3자한테 누설하시면 안 되세요. 특히나 혹시나 타 컨설팅 업체한테 공유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요, 이건 저희 회사만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절대 누설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면요. 실제 대표들은 얘네랑 계약하면은 좀 시크릿한 자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6조는 꼭 읊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구조는 당연히 저희 연간 단위로 계약하니까 365일 단위로만 계약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제 뭐 2년, 3년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계약서 상에 1년씩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년씩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지상 여기도 꼭 읽어주시는 건데 대표님 저희 계약은요 해지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표님의 일신상의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실 때 그런 상황이 오신다면 저희랑 소통해 주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면서 강조드리지만 연락 두절만 안 되시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튀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 조회하는 거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RP 하실 때는 대표님 저희는요 작은 플랜을 제작해서 드리면 간혹 대표님들께서 연락 두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요 저희는 대표님의 사업자 번호로 자금 조회를 합니다.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회를 합니다. 근데 진행이 됐을 경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시니까 연락 두절만 안 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조회하신 사이트 제가 말씀드렸죠. 알려드린다고. 많이 쓰실 겁니다. 그거. 이상하게도 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꼭 이렇게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 꼭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음 수수료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내려가시는 건데 저희는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대표님 기업에 어떤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면 단 한 푼도 못 받는 구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불 수수료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금 조달 금액 같은 경우는 5% 잡료 발생되시고요. 시설 자금 특히 어떤 건지 아시죠? 시설 자금 공장을 사거나 기기 장치 구매하실 때는 1% 발생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신규 채용 지원금 아까 그 저희 2차월에 있었죠. 그냥 해주는 거 아니고 저희 다 수수료 받습니다. 수익화 가능한 거예요. 근데 20% 30% 보시면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그냥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맛있게 표현을 하자면 대표님 저희가 몰랐던 신규 채용 지원금 1,000만 원 받아들이면요 대표님 800만 원 하시고 저희 200만 원 책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같은 20%인데 조금 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경리청구도 마찬가지로 대표님이 몰랐던 세금 1,000만 원 찾아드리면요 대표님 700만 원 하시고 저희 300만 원 책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등록 여쭤보셨는데 400만 원 적혀 있죠. 근데 저희 제2변리사분들한테 토스해 주시면 일정 수수료 해주시고 쉐어해 주시고 등록까지 잘 해주십니다. 등록 만약에 의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장 대표님한테 피드백 받으시면 되고 여기까지 왔을 때 계약하겠대요. 그러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계약서 작성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 대표님 저희가 몰랐던 세금 1,000만 원 받아들이면요 대표님 실용하시고 저희 300만 원 책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계약 진행하실까요? 이렇게 했는데 표정을 딱 보는 거예요. 표정 딱 봤을 때 안 할 것 같네.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페이지로. 1페이지로 돌아오고 이제 오늘 산수적 클로징이라고 하거든요. 산수적 클로징. 대표님, 지금 여기서 제 그러니까 지점은 직원 사례를 하나 풀자면은 가끔 저는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직원이 전화 왔으니까 하고 받으면 민지 씨 이래요. 저 민지 씨 되는 거예요. 갑자기 민지 씨, 저 이번 달 할인 쿠폰 몇 개 남았어요? 이러니까 있지도 않은 할인 쿠폰 이렇게 막 연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게 먹혀요. 진짜 먹히더라고요. 신기해, 진짜 신기해. 그 원래 중고차 영업하던 출신인데 갑자기 저보고 민지 씨 이러고 대뜸 전화해요. 그래놓고 나 이번 달 할인 쿠폰 몇 개 남았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하시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프리 방법은 다들 팀장님들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대표님 제가 저도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찾아드렸고 대표님 너무 도움드리고 싶어서 업무 추진 비용 오늘 저를 믿고 결정해 주시면 제가 이거 찍찍 긁고 30만 원에 해드릴게요. 30만 원에 해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30만 원 깎아줬어요. 또 밑에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요, 사실 기본 확인서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용등급 형상 컨설팅 들어가 있잖아요. 20만 원 측정돼 있는데 돈 받으실 거예요, 팀장님들? 아니죠. 일단 일부러 시각화해놓은 거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무료로 해주겠다 마음 먹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음. 그리고 중소기업하면서 중진공 진행할 때 필요하고요. 어차피 필요한 인증 기본 서류들이거든요. 그 여성기업하면서도 여자 대표면 바지 사장 허들 깰 수 있는 게 또 저거잖아요. 어차피 필요한 것들인데 어, 일부러 시각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빼주더라도 그냥 빼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빼주는 게 아닌데 첫 번째부터 보면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계획서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책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근데 제가 텍스트 작업은 해드리는데 디자인 비용은 원래 20만 원이 발생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늘 저 믿고 결정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찍찍 긋고 영원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냥 저희 해줄 거잖아요. 어차피 해줄 거지만 티 내는 거죠. 티 내는 거. 티 내는 거. 인사제도 코칭도 똑같아요. 저희 2주차에 배웠던 거 사실 돈 받고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표님한테 어차피 도움되는 건데 찍찍 긁고 영어 해드는 건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인사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노무사 쪽 요청하시면 이 비용 발생되시거든요. 실제로 발생됩니다. 음. 근데 오늘 저를 믿고 결정해 주시면 해주시면 찍찍 긁고 영원에 해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진짜 먹혀요. 이상하게 다 먹힙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그 계약금 100만 원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이게 무료 화법을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다 무료로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이제 조금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좀 점프할 때가 됐구나 했을 때 일단 멘트는 해야 되니까 대표님 저는 이건 컨설턴트들마다 전부 다른데요. 저는 이런 기본 확인서들로는 수익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무료로 해드리는 이유는 위에 저의 매일 수익이 이제 자문료를 후불 수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지 이건 컨설턴트들마다 좀 다릅니다. 음. 그래서 저는 후불 수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기본 확인서 정도는 수익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노루화법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좀 귀찮다 하나하나씩 하기 좀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왼쪽에 있는 거야. 대표님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요 제가 찍찍 긋고 엑스표시 하시고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술 특허 출원 있죠.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장사 형태든 사업 형태든 필수로 저희 진행하잖아요. 근데 찍찍 긋고 기술 출원 한 건도 영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저희 아까 위에서 3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원에 이렇게 다 찍찍 긋고 무료 해주고 무료 해주고 기본 확인도 다 챙겨주고 특허 출원도 해준다는데 계약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사업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 표현만 하신다면 무조건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약률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기본 확인서들도 다 뜯고 할 수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계약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확인서들도 이제 추가로 만약 심한 인증이나 뭐 제도 정비 이런 게 필요하실 때는 뭐 추가 비용이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건데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저희 그래도 영업사원이니까 한 번 더 쥐어짜는 거 한 번 더 이렇게까지 다 무료로 했는데 막 이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팀장님들? 아니, 솔직히 그냥 저는 기분 나빠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클로징 하는 그래도 저희 감성적 클로징 한 번 더. 대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님, 지금 업무 추진 비용이 발생되시는데 자금이 안 나가실까 봐 좀 걱정되시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컨설팅 업계 특성상 제가 확답을 드리면요.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실제 맞잖아요. 불법이 됩니다. 제가 단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대표님 기업 현재 컨디션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금 루트는 모두 시도해 드릴 겁니다. 최선의 플랜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적 클로징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장 대표님 그 기업에 자금 포기할 수 있는 플랜 다 짜주시죠. 네. 그리고 갑자기 또 번에 하나 제 사례를 얘기하자면은 그 기업 상태표 써가지고 물론 팀장님들이 보강 들으셔가지고 자금 루트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피드백 꼭 받으세요. 왜냐면 저도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줄 알겠지 하고서 막 했어요. 근데 뭔가 다른 게 더 있지 않을까 하고 장 대표님한테 피드백을 저 딱 했는데 그냥 지하상가에 그 액세서리 파는 업체였거든요. 어디 컨설팅 같으세요? 지금 누가 봐도 재단 같지 않으세요? 근데 갑자기 신고를 가래요, 장 대표님. 뭐지? 무슨 근거로 했는데 이제 전자상거래 그 자사몰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그러고 있어봤자 매출이 얼마 안 되니까 재단 그냥 보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고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피드백 무조건 받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피드백을 꼭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작은 플랜은 실제로 돈을 받고 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선의 플랜을 약속합니다. 여기 첫 번째예요. 감성적 클로징. 이것도 메모하세요. 메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한테 그 궁금증 생기실 때 질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저희가 1년 동안 계약 안에 업무 추진 비용 30만 원의 그 이상의 가치는 합니다. 맞잖아요, 사실. 기본 확인서만 해도 인사제도 코칭만 해도 30만 원은 같이 하잖아요. 계약할 이유가 여러 팬트에서 생기는 겁니다. 음, 그렇게까지 이제 감성적 클로징을 하시는 거예요. 감성적. 가질 좀 그리고 이제 또 팀장님들이 생각해 보셔도 뭐 저 같은 좀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언변을 이렇게 토해내면 30만 원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 하신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용대로. 혹시 계약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작성하는 거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없으세요? 계약서 없으시면 이제 어떤 거요? 계약서 내용이 어, 뭐 저는 사실 대놓고 얘기하는 편이기도 해요. 사실 대표님 이 계약서는요.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긴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대표님 요 계약서에 혹시 설마 막 연락 두절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럼 대표님한테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데 네, 저는 이렇게 좀 뻔뻔하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뻔뻔하게. 음, 그렇죠. 좀 웃겼나? 그, 네, 네, 네. 정관이요? 네, 여기 프리미엄 정관.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기억하시죠? 388조. 진짜 먹힙니다. 꼭 하세요. 유명인들. 실적으로 하는 수가 있으면은 네. 네, 그렇죠. 추가 컨설팅 선택사입니다. 선택사.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 주셨던 뭐 패키지로 판매도 하셔도 되는 거죠. 이미 영업사원들이 좀 유연하게 푸는 건데 대표님 만약에 오늘 메인 비즈나 뭐 연구소도 같이 진행하시면요 제가 금액 조금 더 빼드리고 업무 추진비는 이렇게 금액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하시는 건 팀장님들 자유이시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 인증들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노비즈가 제일 어려운데 저도 이노비즈 해봤거든요. 근데 500만 원 받기 쉬워요, 진짜. 네. 자문수수랑 별개로 또 추가 컨설팅 나오는 거니까 쉽습니다. 또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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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평균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그게 제일 많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드리는 거긴 한데 살짝 응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실제로 돌방도 많이 때웠거든요. 갔을 때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네. 네. 돌방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저는 모두 사인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전화로만 저는 사실 제가 이걸 여기 지금 강의 내용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화로만도 계약을 많이 해요. 전화로만도 계약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부산 뭐 거제도 이런 데 있으신 분 계약 때문에 가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줌으로 미팅을 하던 뭐 전화로 하던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 모두 사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약서 작성하시는 거 설명 좀 들어갈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집중만 하실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쪽에 대표님 성함을 쓰시는 분과 대표자 성함 써주시는 거고 이쪽에는 팀장님들 뭐 브랜딩명 혹은 성함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용 아까 기억하시죠? 발송이 세 가지, 두 가지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하시죠? 그리고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 대표자 성함 사인 받으시는 거고 여기 날짜 보이는 그대로 365일 단 써주시면 되고 뒷장에서는 6조, 5조, 10조만 읊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옥부도 이쪽에 또 사인이 있어요. 이제 항목별로 사인 받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긴 하거든요. 저는 항목별로 다 사인 받아요. 대표님 정식 작업 진행하시는 거죠? 사인. 신규 채용 저한테 맡기실 거예요? 하시면 사인.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 다 사인 받거든요. 저는 개별로 이런 식으로 추가 작업 예를 들어 뭐 정관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여기다도 인에다가 사인 이런 식으로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공을 전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읊어주세요. 왜냐면 저희는 성공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는 왜냐면 계약이 환불 규정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생 이후 세 가지, 두 가지. 실제로 1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약속만 지켰다면요. 무조건 지키셔야겠죠. 그러니까 유형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유형화 작업을. 그래서 밑에 쪽도 여기도 성함 사인 써주시면 되고 날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갑 쪽에는 그 상대 대표 고객 대표자 쓰는 거겠죠? 네, 회사명 써주시는 거고 연락처, 사업자 번호, 대표자, 사인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의뢰는 팀장님들 회사명, 상호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요거 꼭 받아야 됩니다. 꼭 중요해요. 아까 그 제가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에서 설명드렸죠. 대표자의 사업자 번호로 저희 조회도 하고 그리고 저희 기관들의 로그인해서 막 신청 업무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걸로 따지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또 여기 일쪽에 보시면 팀장님들 브랜딩명 쓰시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여기도 날짜 써주시는 거고요. 뭐 그리고 대표자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사인. 어. 자 그리고 프리랜서 영어 계약서는요. 이거는 또 저희 올카만의 또 이게 있어. 야, 받았어? 프리랜서 영역 계약서도 저희 올카만의 노하우거든요. 위에는 민사소송 걸려고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사소송인데 밑에 프리랜서는요 형사예요, 형사. 그러니까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먹튀가 없는 거예요. 그걸 꼭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들 써주시거든요. 근데 간혹 뭐야 이건 왜 써?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되는데 대표님 제가 지금 프리랜서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들 그냥 써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 대표자 성함 그리고 팀장님의 성함 써주시는 거고 날짜 똑같이 1년 단위 쓰셔야 되겠죠. 써주시는 거고 날짜 똑같이 써주시고 사업자 번호 이게 대표님 걸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팀장님들 거 명함 사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별도로 없는 거 아까 이해했듯이 네. 활동적 의식 전부 이런 제안할 때 네. 백사람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네. 위안하게 되면 네. 부당 신고시 이상 네. 할수있는 네. 그리고 기능법에 구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서는 금액을 정하고 없죠. 위에 그렇죠. 저희는 소불로 다 계약하니까. 네. 소불로. 업무 추진 비용 외에는 먼저 받는 게 없죠. 그리고 인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납 받고 하시는 겁니다. 심화 인증, 이업 비즈나 메인 비즈나 벤처 인증 이런 것들이요. 네. 네, 무조건 또 받고 해요, 저는. 네, 받고 하시는 거 받고 하시는 거고 안 되면 당연히 환불해 줘야 되는 거. 네, 안 되면 환불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좀 유연하게 뭐 절반 먼저 받고 절반 나중에 같이 성공되면 주셔라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한 번에 다 받고 실패하면 환불을 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계약서 클로징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쉬고 다시 이제 사후 관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